안녕하십니까. 아침 햇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녹음하기 좀 전에 있었던 일이죠. 개성공단에 있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습니다. 북에서 진짜 말 그대로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폭발물을 장착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건물을 이제 폭파시켜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이제 철거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고층 건물 같은 거 폭발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쭉 그대로 무너뜨리는 건데, 그런 이제 폭파 공법을 이용해서 폭파한 게 아니고 보니까 그냥 북에서 폭발물 잔뜩 쌓아놓고 그냥 터트려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방팔방으로 파편이 다 튀어가지고 건물 잔해들이 이제 막 다 튀어버리는 거죠. 뒤처리하기가 상당히 이제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물 철거할 때는 절대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 건물에 엄청난 피해가 가고, 이번에도 실제 공동연락사무소 뒤에 있던 지원센터 외벽 유리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폭발력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내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도록 보통 이렇게 하는데, 북에서 이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건 전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확실하게 없애버리는 거다 우리.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전시 효과를 노리고 일부러 이렇게 멀리 그냥 파편이 튀도록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튼 이제 개성공단에 있었던 이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고, 남북 관계가 이대로 그냥 파괴되는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최근에 동향들, 주요 국가들의 동향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내의 주요 동향들, 그 다음에 이 동향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 특징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의 주요 동향을 한번 볼게요.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국무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의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무부에서 무슨 정례 브리핑으로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고요. 국내 한 언론사에서 미국 국무부에 문의를 했대요. 지금 한국에 이런 일이 있는데 미국은 어떤 입장인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요.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이 추가 행위를 삼가할 것을 촉구했어요. 그냥 당연하고 할 만한 얘기 한 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요, 상당히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표현이. 뒤에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고위 당국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한국과 뭔가 조율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건 사실 하나만한 얘기죠. 한국하고 그동안 계속 조율을 해왔던 거잖아요. 조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한국의 가이드라인을 항상 제시를 해주잖아요. 너는 여기까지 해. 이건 대북 제재에 걸리니까 하지 마. 금강산? 하지 마, 그거. 이런 식으로 항상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걸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KBS 뉴스의 글로벌 돋보기에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분석을 했어요. 이런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비핵화 단서 조항 없이 한국의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고 해서 이례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국무부에서 한 얘기잖아요.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런 식의 평가를 할 때 항상 붙는 게 뭐였냐면 비핵화였어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해왔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항상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비핵화 얘기가 없이 그냥 잘했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KBS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게 한국 정부의 입지폭을 좀 넓혀줬다. 그동안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에 한국이 동참을 해야 되니까 너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는 거를 계속 주입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단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좀 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의도가 어떤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트윗을 많이 날리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 온갖 사건들에 대해서 다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해가지고 트윗을 날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윗을 정말 많이 날려왔죠, 그동안. 근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그 폭파 사건이 있기 전에 한참 남북 사이에 지금 막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그때 그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가 거기 이제 졸업식을 가가지고 축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코 들어보지도 못한 먼 나라의 분쟁을 해결하는 건 미국 군대의 책무가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에 미군이 굳이 가가지고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굳이 계속 주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게 이제 최근에 독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철수시키는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유럽에 우리가 굳이 뭐 사사건건 거기에 개입을 할 필요 있냐? 유럽에 계속 우리 미군 주둔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인데, 이거를 말만 살짝 바꾸면은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야, 한반도에서 남북이 뭐 치고받고 싸우든 말든 우리가 거기를 왜 개입하냐? 우리의 책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주한미군 거기 계속 있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게 자신들의 의무가 아니다, 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은 미군은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요. 의무예요, 의무. 근데 이게 의무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나의 의무를 나는 이행하고 싶지 않다. 즉 한국이 공격받든 말든 나는 지켜주고 싶지 않다.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남북 관계가 막 이렇게 험악해지면서 곧 무슨 군사적 충돌이라도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뭐 한국에서 전쟁 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라고 하는 식의 말을 지금 해버린 거란 말이죠. 트럼프가 왜 이랬을까? 좀 희한하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일본 얘기를 해봅시다.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일본의 이제 관방장관,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거예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 한국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 분석을 실시하고 정세를 주시하는 한편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는 중.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에 대한 언급을 삼가겠다. 이거 좀 특이하죠. 하나하나에 대한 언급을 삼가겠다. 이게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아니 북에서 뭔가 이렇게 무슨 폭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개성공단 자체는 북한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건물은,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그 건물은 아마 그 한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소유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관리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이 공동으로, 말 그대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지역인 건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걸 철거를 해버린다. 이거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막 비난을 쏟아 부을 만한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실제 비난 쏟아 부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가장 그 앞장서가지고 북한 비난에 열을 올리는 데가 바로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일본이 당연히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 좀 하라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꼬리를 확 내려버린 거죠. 아베 총리도 뭐라 그랬습니까?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지 않기를 바란다. 연락사무소를 그냥 폭발을 시켜버렸는데 긴장이 고조되지 않기를 바란다. 완전히 톤 다운한 거죠. 일본이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졌지? 희한하네. 그런 이제 반응,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이 직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직전인가 직후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즈음 해가지고 이지스 어쇼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 계획을 긴급 중지를 해버렸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지스 어쇼가, 이지스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대형 군함 같은 데다가 아니면 뭐 항공모함이나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이지스 시스템이라고 있죠. 그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이걸 포착해가지고 요격을 해버리는 그런 장치예요. 일종의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환인 거죠. 그 이지스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배에다가 설치돼 있는 이 이지스를 떼가지고 그대로 육상에다가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육상 이지스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지스 어쇼어입니다. 이거를 일본에 두 군데다가 만들어가지고 북한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중간에 요격하겠다라는 게 기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과 일본이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을 일본 일본 본토에다가 구축하는 걸로 두 군데.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 갑자기 이거 기술적 문제가 있다.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내에서 좀 반발이 있었어요. 아니 그거를 갑자기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되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데 라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거 미국하고 협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기술적인 문제는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폐기된 게 아니다. 잠깐 중단된 거다. 그러니까 아마 다시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러니까 뭔가 서둘러서 급하게 중단시켰다는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지스 어쇼어라는 게 설치가 되면은 북한이 미사일 공격했을 때 일본을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일본에서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죠. 뭐 물론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건가? 라면 좀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이제 돈 좀 깎아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기술적 문제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기술적 문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배에서 잘 쓰던 걸 육지로 가져오면 안 될 이유가 없는 건데. 네. 아무튼 이게 이제 일본의 약간 그 동쪽, 그 다음에 남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북한 미사일을 맞추겠다는 건데, 이거 왜 갑자기 안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한국이 사실 이번에 가장 특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하고 일본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자,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다.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게 북한에 대고 한 얘기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도 높은 비난을 막 이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몰상식하다, 경고한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식으로 같이 강경하게 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국방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통일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그러니까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규탄을 한 건데 이게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거죠. 미국, 일본은 정부가 완전히 톤다운 해가지고 언급 자체를 지금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이번에 연락사무소 폭파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네, 잘 되면 좋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얼머무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정부만 유독 강한 어조로 북한을 뭐 응징을 하겠다, 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경한 이제 태도를 보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도훈 한반도 교섭본부장, 이 사람이 뭡니까? 한미 워킹그룹의 남측 대표예요. 이 사람은 미국에 급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워킹그룹 회의가 잡힌 게 아닌데 정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잡히지 않았는데 빨리 가서 협의를 하라라고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지금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측에 대해서 군사행동까지 경고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대북 전단 살포를 안 막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배경을 쭉 놓고 보면 북에서 발표한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이게 직접적인 계기인 거고, 대북 전단은 직접적 계기인 거고,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약속을 안 지켰다. 대북 전단 살포가 대표적인 거고 나머지도 사실은 하나도 지킨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 지킨 이유가 뭐냐?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주니까. 미국이 승인을 안 해줘서 못한 거 아니냐. 즉 그놈의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미국한테 계속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하는데 미국이 안 돼 하니까 깨갱하고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도대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 거냐 라고 해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고 문재인 정부가 답을 한 거죠. 이도훈을 미국에 급하면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미국의 허락을 받을 거야, 미국의 승인을 받을 거야 라는 걸 시위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전화통화만 해도 되는 거를 직접 보낸 거는, 보아라, 우리는 너네가 어떻게 해도 우리는 무조건 미국 말을 들을 거야, 미국의 승인을 받을 거야 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과연 남북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킬 생각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매우 특이하죠. 자, 아무튼 이런 이제 한미일의 각자의 어떤 반응들을 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꼽아봤는데요. 첫째는 대북 강경론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대북 강경론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 한국의 국방부라든지 뭐 강하게 뭐 응징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전문가라든지 전직 뭐 주한미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강경론이 좀 있어요. 근데 현직에 있는 국가 정부의 주요 인물들 내에서는 강경론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묵인을 한 거예요. 북한의 이번 그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규탄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빼고는 미국, 일본 모두 그거에 대해서는 규탄을 안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발생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넘어갔어요. 이건 사실상 묵인한 거죠. 그래, 알았어. 너네 한 거 그거 가지고는 내가 뭐라 안 할게. 앞으로는 좀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매우 특이한 현상인 거죠. 왜 이러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6월 16일자 서울신문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북한이 미국한테 강하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못하는 거다. 미국이 북한 눈치를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북한이 미국한테 뭐라고 한 거냐? 그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북남 관계는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 그 누구도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제일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 한반도 문제, 남북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끼어들려고 하는데 너 그러다가 끔찍한 일 당하는 수가 있어 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이걸 듣고 미국이 북한을 도발할 수 있는 강한 표현을 자제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서울신문은.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북한 너네 왜 연락사무소 폭파해? 그러면 안 되지. 너네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는 끔찍한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야, 입 조심하자. 다 입 다물어.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근데 유독 한국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일본은 조용한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원인을 꼽아볼 수 있겠죠. 첫째는 정말 강력한 대응을 할 의지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의지는 없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너무 이제 창피하니까 말이라도 좀 세게 해보자. 세 번째는 실제로는 별로 세게 할 생각도 없는데 미국이 시켜서 미국이 시키면 또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시켜서 한 거 아닐까. 셋 중 하나겠죠. 아무튼 한국만 지금 용감합니다. 매우 용감해요. 별로 근데 용감한 게 자랑스럽지는 않네요. 두 번째, 자중질환 봅시다. 이번에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출간을 했어요. 글을 써서 냈는데 되게 특이한 게 저도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PDF판이 돌았어요. 돌고 돌다가 저한테까지 왔는데 물론 영어로 돼 있어서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한글판도 또 돌더라고요. 근데 물론 정식 번역본이 아니고 한반도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몇 장짜리로 요약 정리한 게 또 돌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또 입수를 했어요. 아무튼 봤는데 물론 존 볼턴의 회고록 자체의 내용을 깊이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존 볼턴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일찍부터 네오콘으로 아주 유명한 대북 강경파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고록을 썼을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뤘겠어요?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완용이 자서전 쓴 거 가지고 야, 이완용 자서전을 가지고 독립운동사를 연구해보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 볼턴의 회고록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분석해보자? 웃기는 짓이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볼턴이 회고록을 냈느냐? 그래가지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 볼턴 회고록을 보니까 트럼프가 무슨 짓을 했네, 뭐 아베가 무슨 짓을 했네, 한국의 정의용이 뭐 사기치고 다녔네,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볼턴 지가 내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 세계를 다 휘어잡으려고 그랬는데 이 또라이들 뭐 멍청한 놈들이 일을 다 망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발끈했겠죠. 트럼프, 존 볼턴 너가 미친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한국 정부도 난리 났죠. 정우영도 직접 입장을 밝혔고,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 볼턴이 미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죠. 아베는 입장이 없더라고, 특이하게. 아베도 상당히 욕을 먹었는데 아베 입장에서 그게 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남북 사이에 엄청난 지금 큰 일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남북 사이의 일로 끝날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한테까지도 엄청난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그래서 북한을 막 총 공세를 펼쳐가지고 북한이 더 이상 행동을 못하게 막든지, 아니면 북한한테 막 고개 숙이고 제발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해서 완전히 무릎 꿇든지, 또 아니면 둘 다 못하겠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존 볼턴이 먼저 선수를 친 거죠. 내 잘못 아니야. 이거는 트럼프가 잘못한 거고 정의용이 잘못한 거고 아베가 잘못한 거야 라고 먼저 선수를 치고, 나머지는 아닌데 볼턴이 잘못해갖고 이 모양 됐는데 라고 해서 볼턴한테 또 화살을 퍼붓고, 지금 서로 책임 전가하느라 바쁜 거 아니냐. 이제 곧 있으면 한반도에 엄청난 지금 대파국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책임 누가 질 거냐. 볼턴이 질래 트럼프가 질래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전전긍긍한다. 전전긍긍이라는 건 해법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6월 17일자 한겨레에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날 북한의 즉흥적 발언을 자제한 것은 불필요하게 사태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의미. 이날이라는 게 연락사무소 폭파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트럼프가 왜 침묵을 지킬까? 사태를 키우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닌가? 뭐 이런 거죠.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하락, 흑인 사망 사건, 지지율 하락 등 발등의 불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긴장 고조는 좋을 게 없다. 그가 주요 외교 성과로 자랑해온 한반도 긴장 완화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미 고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안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고 있는 게 그나마 낫다. 본전 찾는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자국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최대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막으면서 관리하는 데 집중할 것. 막 표현은 되게 멋있게 써놨는데 뭐 한겨레가 포장을 잘 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쉽게 말해서 그냥 끽소리 않고 조용히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트럼프는 그나마 살 길이 열린다. 조용히 있자. 라는 것 아니냐라고 분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개입을 했다가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괜히 그냥 건드려가지고 일 키우느니 조용히 있자. 그러면 그나마 낫지 않겠냐, 뭐 이런 거고. 문재인 정부도 입으로는 엄청 세게 막 했잖아요. 근데 정작 뒤로는 특사를 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를 보내려고 했는데 북에서 안 받아버렸죠. 왜? 그걸 받으면 특사들이 와가지고 뭐 할지 뻔히 보이잖아요. 야, 우리가 부족한 게 있는데 좀 양해해 달라. 지금 우리 사정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냥 좀 잘하고 우리 뭐 개별 관광 좀 해볼까? 우리 그건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할 거라는 거예요, 뻔히. 그러니까 북에서는 와가지고 또 무슨 말장난이나 하고 갈 건데 뻔히. 그래가지고는 돌아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협상 잘해가지고 북한 잘 달래고 왔다. 앞으로 북한 도발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 그런 거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특사 오지 마. 지금 너네 특사를 보낼 준비가 안 돼 있어, 너네는. 마음의 준비부터 다시 하고 와.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전전긍긍한 상황이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진짜 국방부 말대로 뭐 할 거예요? 대응할 거예요? 뭐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일각에서는 뭐 우리도 뭐 군사적 뭘 하자 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절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 한미일의 어떤 반응들, 대응들을 쭉 봤을 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이 바뀌었구나 라는 겁니다. 불과 이제 작년만 해도 북에서 뭐 단거리 미사일 쏘면은 단거리 미사일 쏘지 말아라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때부터 이미 변해 있었죠. 작년에 단거리 미사일 쏠 때 미국은 그거 우리 일 아닌데 이런 식으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최대한 북한을 자극 안 하려고. 일본은 막 발끈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일본도 눈치 딱 까고 이거 괜히 대응하면 우리 나중에 죽을 수도 있겠다. 안 되겠다. 조용히 하자. 이렇게 좀 바뀐 거예요. 한국 정부만 지금 약간 분위기 파악을 못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분위기 파악 못한 거죠. 지금 미국, 일본이 조용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나설 일인가 이게 싶은데 어쨌든 세상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북한이 뭘 하면은 북한을 어떻게든지 막 그 압박을 하기 위해서 막 규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질 않는다. 오히려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 세상이 바뀐 거죠. 향후 전망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공표한 그대로 할 것이다.
공표한 게 뭐냐? 그걸 따지기 전에요. 지금 북한이 왜 이럴까에 대해서 좀 엉터리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남북관계 전문가라는 사람들, 특히 뭔가 진보 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진취적인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조차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가 계속되면서 경제도 어렵고, 북한에서 뭡니까 2020년인가요? 뭐 경제 성과를 크게 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괜히 국민들의 관심을, 그러니까 북한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거다. 괜히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 아, 그러면 이게 맞으려면은 북한 경제가 지금 막 되게 위축되고 막 엄청 혼란스러워야 되잖아요. 미국처럼 막 뭡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고 가게 다 털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막 번성해가지고 진짜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없잖아요. 그런 증거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북한 외부인 못 들어갑니다. 완전히 차단해서. 근데 북한 내에서 발표되는 것들을 쭉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징후가 없고, 그 다음에 보려고 맘만 먹으면 그거 왜 못 봅니까? 미국의 인공위성, 그 다음 정찰기는 뭐 하루에도 몇 대씩 띄우잖아요. 정찰기로 계속 평양 상공 촬영하고 있을 거고, 인공위성으로 야 미국의 군사위성이 뭐죠? 해상도가 가로 세로 1m도 더 해상도 좋을걸요. 사람들 모여 있는 거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이 엄청난 정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북한 내에 뭐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느니 막 코로나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느니 이런 걸 왜 못 봅니까? 다 보겠지. 근데 없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와 뭐 건물 짓고 막 그 평양 종합병원 뭐 이런 거 짓고 있고 뭐 이런 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 막 경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북한 지도부가 막 지금 막 당황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분석 자체가 엉터리니까 처방도 엉터리로 나오는 거예요. 아 북한한테 뭐 야 그냥 개성공단 좀 어떻게 해주는가 뭐 야 개별관광 빨리 좀 하지 그랬니 이런 걸로 북한을 뭐 설득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국은 북한이 어떤 길로 가겠는가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작년 말에 그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거죠. 미국에 대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 하겠다. 새로운 전략 무기 보여주겠다. 이대로 그냥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 한미일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갈 거다. 그럼 새로운 전략 무기 뭐겠어요? 새로운 뭔가 등장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는 거는 핵잠수함. 핵잠수함이 등장할 거다. 지금까지 북한이 웬만한 전략 무기는 다 종류별로 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핵잠수함만 지금 공개를 안 했어요. 아마 핵잠수함을 공개하지 않겠냐 뭐 다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충격적인 실제 행동이라는 건 실제 타격이 들어가겠죠. 어디를 타격할지 모르겠는데 타격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북에서 군사행동을 보류를 한다고 했는데 보류라는 건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보류랑 비슷한 일이 있었죠. 언제 있었나요? 2017년에 괌 포위 사격. 괌 포위 사격에 대해서 북의 이 군에서 작전 계획을 그대로 다 세워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승인 도장만 딱 사인만 하면은 바로 이제 미사일 4발이 괌으로 날아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게 지금 대남 군사 행동에 대해서 작전 계획을 다 짜가지고 승인을 딱 올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 일단 좀 지켜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앞으로는 남쪽의 이제 문재인 정부와 군부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잘 봐야 되겠지만 그 이제 계획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공개를 다 했잖아요. 군부대 배치하는 거. 그래서 개성공단에 군부대 들어오고 뭐 금강산에 군부대 들어오고 원래 군부대였으니까 거기가 군부대 다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이제 뭐 GP 철거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다시 다 복귀하는 거. 그거는 그냥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 뭐 예전처럼 다시 긴장이 높아지는 거야라는 건데 그걸 이제 뛰어넘는 게 있죠. 북한 민간인들이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라고 해서 뭐 지금 몇 장입니까? 1200만 장인가? 뭐 아무튼 인쇄를 해놨대요. 이제 뿌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아주 밑에까지도 다 뿌리겠다. 어떻게 뿌릴지 모르겠어요. 뭐 거기도 이제 수소풍선을 쓸지는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군부대가 대남
전단을 뿌리는 민간인들을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최대한 남쪽까지 내려와서 뿌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무장지대 안으로 북한 주민들이 그 대남 전단을 갖고 와가지고 풍선에 띄워가지고 날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배를 타고 서해에서 최대한 남쪽까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전단을 날릴 수도 있다. 그러면 북한 경비정이나 이런 게 다 같이 호위해서 내려올 거 아니냐. 그러면 서해 수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서해 수역 경계선이 불분명하잖아요. 원래 바다라는 게 경계선이 불분명한 것도 있지만 서해는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또 발표한 독자적인 그 라인이 있어요. 그게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 지역은 남쪽은 여기는 우리 바다야라고 하고 북쪽은 여기는 우리 바다야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우리 전단 뿌릴 건데 하고 경비정들이 우르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충돌 발생하는 거죠. 그럼 충돌 발생하면 경비정끼리 그냥 총격전 하다가 끝나겠습니까? 이제 북에서는 아주 작정하고 있는 건데 해안포 쏘고 대한 미사일 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쪽에 이제 이 그냥 경비정이 아니라 이제 군함들 이제 구축함 이런 것들 이제 작살 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서우면 그냥 밑으로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해 5도를 다 북한의 경비정들이 순찰 도는 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해 5도는. 그렇게 갈 거냐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북에서는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할 거라는 거고 그동안 그래왔듯이. 그리고 이거를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이슈를 던져가지고는 이제 답이 없다. 이제 개성공단 할게. 미안해. 그동안 못해서 미안해. 이제 할게.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경제적 이슈가 아니고 북한은 이미 경제 이슈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 안보 이슈, 안전보장 이슈를 다루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안전보장 이슈는 뭐가 있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략무기 전개 중단, 첨단 무기 반입 중단. 이거 다 약속한 거잖아요. 남북미 사이에 약속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북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북한과 협상이 가능하고 북한의 차후 행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특사 보내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제 훈련 진짜 안 할게. 우리 무기 반입 이제 진짜 안 할게. 라고 한다고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동안 약속해놓고 2년 동안 안 지켰는데 이제 와서 다시 가가지고 진짜 우리 이번엔 진짜 약속 지킬게 라고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고 이건 그냥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실제 다 중단을 시켜버리고 전략무기 이제 더 이상 구입 안 하겠다. 미국하고 계약 취소해버리고 이런 걸 해야 그나마 북에서 이번엔 좀 하네? 좀 더 지켜볼까? 계속 보류?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북에서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기들 구상대로 그냥 하기로 한 걸 할 것 같은데 한미일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한미일은 아마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고 아마 한미일 정부 당국자도 모를 거예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우왕좌왕이에요. 한국 정부가 저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실제로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왜 계획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북한이 방금 요구했던 안전보장 문제 있잖아요. 이걸 수용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수용하기가 쉬웠으면 2년 전에 이미 수용했겠죠. 근데 지난 2년 동안 안 했잖아요. 어려우니까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한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 보이면 우리도 바로 응징할 거야. 이것도 못해요. 이랬다가는 진짜 ICBM에 수소폭탄 장착해가지고 미국 본토로 쏠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북에서 뭘 할 것인가?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괌 포위 사격은 이제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괌에 전략 폭격기를 다 철수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포위 사격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제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국 본토 포위 사격으로 가지 않겠나? 아니면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뭐 수소폭탄 실험.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수소폭탄 실험 어떻게 합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수소폭탄 장착해가지고 태평양 그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그런 걸 하겠죠. 그런 걸 미국이 감당할 수 있겠냐? 못해요. 그러니까 대결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상황을 그냥 뭉개고 가는 겁니다. 그냥 북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는 자제해라.
그러지 말아라. 너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만 하면서 그냥 계속 시간 끌면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것도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북에서 계속 이 대남 대미 조치를 점점 강도를 높일 거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넘어가면서 전략 무기들을 계속해서 공개를 해버리면 이건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 뭉개고 가기도 어려운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판단하기 나름이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계속 졸졸졸 따라다닐 건지 아니면 진짜 살아남기 위한 독자적 판단을 할 건지 이건 뭐 이제 문재인 정부만이 알겠죠. 문재인 대통령만 알겠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진짜 재선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막 나갈지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아마 그 바이든 후보하고 지지율 격차 거의 10% 가까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일부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 외교적 성과를 쫙 내면 되는 거잖아요. 북한하고 갑자기 이제 뭐 평화협정 맺겠다,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고 막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면 뭔가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네.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트럼프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일단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뭐 점쟁이처럼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의 특징들,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모습들, 이것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잘 보면서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누가 한반도 문제를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인가, 누구의 구상대로 이게 계속 풀려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